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산업의 동향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임 대표 성렬규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강사 소개하고 반려동물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내외 전시회를 제가 다녔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5번째 기업인 주식회사 아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100개의 아이디어, 100년간의 기업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반려동물 드라기로 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석사 과정으로는 융합기술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현재 특허 및 디자인 등 해가지고 20여 건 이상을 국내외 해외까지 출원 및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개발 경력 한 15년 이상 되고 R&D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어를 갖다 기본적인 모델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시즌 2라고는 이 제품에 지금 이런 제품들이 해당이 되고요. 시즌 3는 지금 현재 개발은 완료가 됐고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미국 킥스타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가정용 드라이기처럼 들고 손으로 잡고 쓸 수도 있고 헤어 드라이기를 그다음에 받침대에다가 거치해 놓으면은 핸즈프리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핸즈프리로 쓸 수 있다는 것 점에 있어서 반려인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장은 조금 다 침체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IT 산업 특히 이제 핸드폰 같은 이제 모바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IT 산업이 그나마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펫 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드라이기를 여전히 가정용 드라이기로 이렇게 사람이 쓰는 드라이기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텐데 펫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이게 지금 호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빛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을 펫 쪽에다가 맞춰서 포커스를 해가지고 맞춰서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쪽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요즘은 아예 펫 전문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용자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물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개발 당시부터 고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마케팅 측면에서는 펫 전용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펫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저희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굉장히 핫한 시장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표에서도 보시면은 펫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핸드폰 가게가 많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핸드폰 가게는 약간 줄어들고 그 대신에 뭐가 가장 많이 보이냐면은 주변에 펫 용품 판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게 그것도 불과 1, 2년 사이,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용어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펫팸족이라고 펫하고 패밀리를 합성한 펫팸족. 이런 정도로 이렇게 펫을 그러니까 가족으로 여기는 정도까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는 그거에 날개를 달고 있고요. 또 가족이라기보다는 펫과 나를 동일시하는
펫미족까지도 이제 생겼잖아요. 예. 이 친구들은 그냥 그 동물이 아니고 내 분신이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시장이 그러면은 갈수록 축소가 될 거냐 아니면 확대가 될 거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확대가 될 거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용어가 이제 펫코노미라고 하는 용어도 이렇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코노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위한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뭐 시장이었다면은, 펫코노미는 반려동물을 위한 아니면 반려인을 위한 이런 또 하나의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는 1,0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약 1,5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반려인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반려동물만 키우면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냐? 많은 활동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반려동물 산업 현황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성 산업화 시대 그 당시만 해도 베이비 부모들이 주도했던 세상, 다자녀가 이렇게 존재했던 시장들의 세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죠? 슬로건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한 명만 나 잘 기르자는 그런 슬로건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산하 제한을 좀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낳는 부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신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걸 자녀처럼 여기면서 이제 사는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핵가족화도 되고 있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는 또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또 이제 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하면서 놀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뭔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모바일로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게 편한 세상이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은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나 아니면은 위안을 얻냐? 그러면 그럴 수는 없더라, 그 얘기죠. 특히나 요즘은 SNS에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내가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도 있지만 내가 그러면 100만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집에 오면 또 여전히 솔로몬 집안에서 나 혼자 또 이제 SNS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 거기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가 그 역할을 그전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교류하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가 대신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는 변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일 거다. 제가 지금 해외도 여러 나라를 좀 다녀보기도 하는데, 각 나라들마다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중진국이나 선진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약간 떨어지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베트남, 태국, 인도 이런 나라, 중국 할 것 없이요. 다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펫에서는 예외 없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전시회를 제가 좀 다니면서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많이 보고 다녔었는데요. 해외 전시회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외 전시회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있는 글로벌 펫 엑스포가 상당히 큰 전시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양대 전시회로 또 하나가 7월경에 있는 월이 몇 월 달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주간에 좀 많이 열리는데요. 7월 달에 있는 슈퍼주, 이렇게 2개 전시회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나머지 전시회들은 이제 지역 전시회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중규모나 소규모 전시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세계 5대 펫 박람회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글로벌 펫 엑스포, 그다음에 슈퍼주, 그다음에 독일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인터주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아직 참석은 못 했는데요.
인터주는 2년에 한 번씩 독일 뉴렌베르크에서 저기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저기 그 취소가 돼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청까지 해놨었는데 못했고 내년에 이제 아마 개최가 될 겁니다. 저기 그 코로나가 이제 큰 저기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터주는 2년에 한 차례씩 그 개최가 되는데 유럽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로 꼽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펫페어 아시아라는 게 있고 일본의 그 인터펫 이런 데들이 좀 유명한 전시회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저기 참여한 전시회들을 보면은 국내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코리아 펫 쇼도 있고 그다음에 궁디팡팡 캣 페스타 그다음에 K펫 페어 그다음에 슈퍼펫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탠바이 펫 그다음에 대구 펫쇼 광주 펫쇼 뭐 여러 가지 전시회가 있는데 국내의 그 전시회 그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전시회는 코리아 펫입니다. 양재동 그 AT 센터에서 저기 열리고 있는 대부분에 그렇게 열리는데 주로 초가을쯤 해서 이 전시회는 좀 뭐 1년에 몇 차례 열리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열리는 데가 초가을쯤에 열리는 이제 코리아 펫쇼인데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다 잘 다져왔는데 이 업체가 어떤 뭐 이렇게 뭐 마케팅 활동을 뭐 좀 잘 못했다든지 해서 지금 상당히 밀려 있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은 가장 그 크게 저기 운영되고 있는 전시회가 K펫이라고 하는 그 전시회입니다. K펫 페어가 제일 큰 K펫 중에서도 제일 큰 전시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가을에 열리는 지금 11월 달에 지금 우리 뭐 10월 달, 11월 달 지금 뭐 아무튼 꼭 달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해마다 이제 매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가을쯤에 있는 K펫 페어 일산이 가장 큰 전시회고요. 나머지가 이제 K펫 부산, K펫 서울에서도 저기 그 세텍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K펫 인천 그 송도에서 열리는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리는데 사람들 인식이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전시회 뭐 꾸준히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까지도 이렇게 참석을 해봤는데요. 사람들 의식이 다른 전시회는 그렇게 크게 취급을 안 하는데 K펫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봐야 되는 전시회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K펫 전시회 같은 경우는 K펫이나 코리아 펫쇼 이런 데는 전체 그러니까 뭐 저희 전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료, 먹거리가 이제 주종이고요. 그다음에 사료 업체들이 한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부스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주변을 뺑 둘러서 이제 그 용품 업체들이란지 저희 같이 이제 뭐 드라이기 이제 어느 취급하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서 이렇게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강아지가 주 이제 전시회가 되는데 이런 모든 전시회들이 그 다음에 이 약간의 일부가 이제 그 고양이를 위한 전시회가 있는데 궁디팡팡 캣 페스트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차례 정도 여기도 이제 운영이 되는데 생긴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기 그 고양이 전문 전시회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시회고 해가지고 물론 다른 소규모로 이제 뭐 지역에서 약간씩 뭐 이렇게 열리는 그런 건 있지만 전국 단위로 열리는 것은 궁디팡팡 캣 페스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고양이 전시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전시회 모든 전시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해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기 그 해외 전시회하고는 다르게 국내 전시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려동물을 같이 이제 그 동반해서 이제 그 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산업 동향을 보겠다 하는 것은 거의 안 보이고 여기 와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동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그러면은 전시회에 가서 좀 저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전시회의 특징이 돼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그 판매만 좀 이렇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뭐 마케팅 활동도 결국은 판매를 하기 위한 그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자사 제품들을 갖다가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먼저 사기 전에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시장을 갖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내 전시회는 거의 그 뭐 좀 심한 얘기로는 그 돗대기 시장 같은, 너무 막 그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저희 그런 분들도 계셔요. 뭐 자기 그 애기가 저기 뭔가 좀 실례한 것을 갖다가 잘 저기 처리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그 놔두고 그냥 그 가는 그 실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국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패쇼에 이제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펫 엑스포 몇 차례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는 그 글로벌 펫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일반인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고, 거기에 미리 사전에 업체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제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비도 다 있습니다. 등록비도 다 있어서 등록비를 내고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는 배치라고 하는 그 표차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표차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전체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그 많은 바이어들을 발굴을 해서, 현재는 그 라스베가스 슈퍼주에서 저희가 펫코라는 업체를 저희가 그 펫코 담당자를 만나서 펫코에 지금 온라인에 입점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펫코에 들어가셔서 두즈 드라이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 제품 거기에 저희 리스팅 된 것을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에서는 추이닷컴이라고 하는 그 업체 또 담당자를 만나서 현재는 거의 계약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완료 단계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제품 또 리스팅이 가능한 상태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해외 업체 전시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동반 입장은 할 수 없습니다. 동반 입장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뭔가를 살펴보고 더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그다음에 더 그 심도 있게 그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바이어들하고도 매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펫코하고 펫스마트가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펫코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지고 있고요. 펫스마트는 오프라인이 그 주종인데, 거기에 추이닷컴이라는 그 온라인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온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 그러니까 매장이 그냥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뭐 조그마한 슈퍼마켓 정도의 매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매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뭐 큰 매장들이 있죠. 이런 규모의 매장들이 미국에 한 3,000개 정도, 각각 뭐 1,400개, 1,500개 이 정도 해가지고 약 한 3,000개 가까이 이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장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 담당자를 또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패스마트나 펫코에 제가 이메일도 보내고 뭐것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아예 답변이 없는데, 근데 이런 전시회에 가가지고 담당자들이 보고 다니면서 이 제품 괜찮은데 해서 담당자들이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성사가 그 입점이나 이런 그 계약 성사가 확실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이런 전시회는 꾸준히 나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꾸준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한 번 나갔다고 해가지고 이거 별로 뭐 소득이 없네 해가지고 안 나가면 굉장히 손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이제 주로 미국 시장을 주로 공략을 많이 했으니까 미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나와서 그 제품을 보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잘 안 덤빕니다. 예. 그 다음에도 보고 이 제품 또 나왔네? 그 다음에도 보고 3년 차까지는 이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년 차에도 이게 전시회에 나왔을 때 이 회사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래할 만하군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온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량 거기서는 주로 이제 취급하는 게 한두 개 뭐 소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량으로 취급을 하는데, 대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기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제 시장으로 봐서는 저 일본에서도 굉장히 반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은 인터펫이라고는 굉장히 큰 저기 펫쇼가 있는데 1년에 아마 2차례 정도 열릴 겁니다.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올해는 봄에 조그마하게 열렸고 그것도 이제 올림픽 때문에 조그마하게 열렸는데 그것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열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일본의 특징은 뭐냐면은 좋은 제품이 있다면은 일본 시장은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빠르게 저희 미국하고는 다르게 뜸을 안 들입니다. 빠르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 일본의 또 저희 바이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제품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기 안전 인증이 필요하면 전기 안전 인증, 미국 같으면 UL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캐나다까지 다 저기 받으려면 CUL이라는 걸 또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PSE라는 인증 이런 그것들 받아야만이 거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인데 이런 걸 받아서 거기 제출을 하면은 미국은 인정을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을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이제 샘플도 보내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면은 바로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일본은 또 특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그걸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 샘플을 갖다가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파일링을 해가지고 옵니다. 파일 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파일 철대로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이거 하나 체크하고 현장에 와서 우리 회사에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4월 달에 4,500대 컨테이너 40피트 하이큐 아주 큰 컨테이너는 제일 큰 컨테이너로 이렇게 첫 선적을 계약이 성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계약하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이 찾아온 게 한 10번 이상 찾아왔을 겁니다. 보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거 체크하고 이거 개선해달라 이거 개선해달라. 제가 개발자지만 개발자가 못 본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이제 따져가지고 이거 개선해달라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아무튼 바이어들의 특징은 굉장히 세밀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게 제품만 좋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시스템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실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협력업체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일본의 특징은 아무튼 문서화가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문서대로 그걸 규정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도달이 돼야만이 일본에서도 이제 수입을 해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려동물 산업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큰 시장은 사료나 이런 음식 종류의 시장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시장에서는 그루밍 시장이라고 해서 털 관리하고 그다음에 발톱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그러니까 미용 이런 쪽 그루밍 쪽이 굉장히 또 핫한 시장 중에 또 한 분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루밍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용품 업체에서 약간의 미용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미용실이 따로 있는 이런 운영을 그러니까 용품 업체에서 그루밍까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별도의 그루밍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용실 같은 그런 샵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애기들 미용하고 다니는 그런 시장이 또 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는 어떠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는 다른 어떤 시장에서보다 굉장히 밝은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잘 준비를 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시장에서 창업을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창업을 지금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창업에서 창업 강좌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조건에서 창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본인의 삶도
만족한 삶을 살지 않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저 좋은 강의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과 저 좋은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